이번 시간은 지난주에 내줬던 과제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243 챕터 8 연습문제 5 견적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책에 있는 대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견적서가 뭡니까? 견적서는 구매자가 판매자들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좀 사려고 하니까 견적을 뽑아줘라. 그러면 업체에서 견적서를 뽑아줍니다. 그러면은 여러 업체들한테 견적 의뢰를 하죠. 이거는 지금 품명 규격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슨 물건일 텐데, 보통 물건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게 됐다. 그럼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어떤 업체를 개발을 해준다. 그러면 그쪽 업체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능을 필요로 하니 견적을 뽑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뽑아서 줘야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업체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구축하는 고객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데에다 견적을 의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공무원이 됐어. 그래서 몇몇 업체들한테 무슨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SI 프로젝트 같은 걸 하는데 몇몇 업체들한테 견적을 의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견적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견적을 받는 거죠. 견적을 받아서 내용을 보고 견적이 제일 싼 데서 구매를 한다든지 그런 일을 진행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런 이제 나중에 이런 비즈니스,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비즈니스 쪽을 가게 되면은 보통 고객, 그러면 돈 주는 사람이 고객이에요. 그쵸? 업체, 그러면은 뭔가를 공급하고 돈을 받는 데가 업체예요. 고객과 업체 그렇게 부릅니다, 보통요. 그리고 보통 돈 주는 데가 갑, 그쵸? 돈 받는 곳이 을, 고객이 갑, 돈 받는 데가, 뭔가를 공급하고 돈 받는 곳이 을, 그럽니다. 아무튼 거기서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삼성 SDS, LG CNS, SK CNC 그런 쪽에다가 뭔가를 요청을 했어요. 우리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정부에서 구축하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으로 얼마에 구축해 줄지 견적서를 보내달라. 그런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런 견적서를 보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 업체들한테 많은 견적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견적서를 시스템에다 저장을 해놓고 싶은 거예요. 견적서 목록이 있잖아요. 견적서 한 장을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게 아니고, 견적을 지금 몇 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여러 업체들에서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견적을 받을 텐데, 그 견적서를 데이터베이스에다 저장해 놓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어떤 업체가 이러이러한 견적을 보냈었다. 그런 거를, 이런 견적서를 저장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견적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이거 볼까요? 년월일, 이거는 그냥 날짜, 견적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귀하,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수신자, 담당자, 공급자. 근데 공급자가 지금 컬럼이 이렇게 책에 보면 7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한 공급자한테 견적을 여러 번 받겠죠. 그쵸? 내가 이번에 물품을 살 때 그 업체에다가 견적을 의뢰를 했는데
다음에 또 무슨 물건들을 살 때 또 그 문안 그 업체에다가 또 견적을 의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급자 한 명이 견적을 여러 개를 쓰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들을 어떤 업체에다 샀는데 다음에 물건을 살 때 그 업체를 다시는 안 쓴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쵸? 보통 한 거래한 업체랑 계속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공급자한테 여러 견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견적서 하나당 공급자 한 명당 견적서가 여러 건이 나오겠죠. 이 한 공급자한테 여러 견적을 받을 테니까. 그리고 보시면 이 견적서에 공급자가 박혀 있잖아. 그러니까 공급자가 1이고 견적서가 n이 되겠죠. 1대 n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견적서의 프라이머리 키는 그냥 견적서 번호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보면은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품명이 한 견적서에 품명이 여러 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견적서에 품명이 여러 개 들어갔으니까 이 견적서에 들어간 품목, 이를 견적서 품목이라고 하면 견적서와 견적서 품목은 1대 n 관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에 뭐 전기화가 필요 없는 설계 기법이고 할 때요. 요게 머리부부 이게 서술부잖아요. 머리부랑 서술부는 1대 n으로 한다고. 그렇죠? 1대 n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부분은 다 머리 부분이 되고 요 부분이 서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 n이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금액이 있는데요. 규격하고 단가는 이 품목에 속해 있는 거죠. 어떤 품목이냐에 따라서 여기는 품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 품명에 이렇게 이름으로 된 거는 단순히 이름으로 된 거는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로 하지 않고 보통 품명 상품 코드 그쵸?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상품명이 있는 거죠. 상품명이 프라이머리 키고 상품명이 있을 텐데 이 상품의 단가나 규격은 이 상품 코드의 이제 종속 정보지만 수량하고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견적을 할 때마다 수량하고 금액은 달라지잖아요. 여기다 단가, 여기다 수량을 바꿔 써볼게요. 그러니까 단가까지는 정해져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새우깡 그러면은 뭐 100g, 50g 규격은 뭐 가로 세로 뭐 몇 cm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살 때는 5개를 사고 뭐 1,000원짜리 5개를 샀더니 5,000원. 다음에 살 때는 뭐 1,000원짜리 10개를 샀더니 7,000원 이런 식으로 1,000원짜리 10개 샀더니 10,000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가까지는 품목에 속해 있고 수량하고 금액은 견적을 낼 때마다 달라지는 거다. 보시면 한 상품이 여러 견적서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품을 어떤 견적서에 넣는데 그 견적서에 다시는 안 넣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떤 상품이 어떤 특정 견적서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상품을 견적할 때마다 이번 견적서에도 넣을 수 있고 또 다음에 또 새로운 견적서에도 또 넣을 수도 있고 하니까 상품하고 견적서 사이에는 M 대 N 다대다 관계가 있는 거죠. 서로 자유연의 관계란 말이죠. 그리고 견적서랑 상품하고 매핑된 매핑 테이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품이 어떤 견적서에 들어갔냐 그게 이거죠. 그리고 공급가액, 부가세, 총계 비고 이거는 그냥 이 견적서에 속해 있는 메인 정보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딱 보면은 ERD가 어떤 모양으로 되겠다라고 딱 이렇게 그 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이어그램을 새로 만들게요. 뭐 기존 다이어그램에다 해도 되는데 새로 만들겠습니다. 토글 그리드는 빼고 먼저 이게요 모양이
우리가 앞으로 만들 모양이 다 모양이 비슷비슷합니다. 뭐 특별한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견적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견적서 하고 견적서 번호 프라이머리 키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 공급자는 지금 요게 공급자잖아요. 여기다 공급자 그리고 공급자 번호. 여기서는 프라이머리 키를 공급자 번호로 안 하고 여기 등록 번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 번호, 그쵸? 공급자 등록 번호. 이게 그 공급자 유일한 프라이머리 키가 될 거고, 여기에 테이블 3번에는 이거는 보나마나 상품입니다. 상품, 그쵸? 그리고 상품 번호가 있을 거고. 이렇게 하면 관계가 어떻게 되냐? 먼저 이렇게 되겠죠. 견적서에는 이게 지금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입니다. 그 견적서에는 등록 번호만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이 등록 번호인 공급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 옆에 들어가는 겁니다. 상호, 대표 성명,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전화번호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한 공급자가 견적서에 여러 번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공급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견적서 테이블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견적서에는 딱 등록 번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해당 등록 번호에 대한 그 공급자에 대한 상세 정보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조금 더 명확하게 해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공급자 등록번호. 그렇죠.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공급자 등록번호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뭐가 들어갈까요? 날짜 해도 되고 뭐 견적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귀하되어 있는 거는 수신자, 누가 뭐 견적을 받았냐, 이 담당은 누구냐, 담당자 이렇게 되어 있고, 공급가액, 부가세, 총계, 그리고 비고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상품과 견적서 사이에는 상품에는 상품 번호가 있고 품명이 있고 그리고 규격이 있고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적서와 상품 사이에가 M 대 N 관계죠. 그러니까 5번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게 이제 연습 문제 8-5의 답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 요 엔티티의 이게 속성들, 이게 테이블의 컬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업체에서 거래하는 공급처가 세 군데야. 그러면은 이 공급자 테이블에 세 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공급자 등록번호가 3개가 따갖고 공급자가 3개가 들어가겠죠. 그 세 공급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뭐 A 공급자한테는 견적서를 뭐 10번을 받을 수 있고 B 공급자한테는 20번을 받을 수 있고 또 C 공급자한테 뭐 50개를 견적서를 받았다. 그러면 10개, 20개, 50개 해서 견적서 테이블에 80개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공급자는 3개가 있고 여기에는 80개가 있는 거고, 견적서 상품은 각 견적서당 상품이 뭐 보시면 여기 상품이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견적서가 예를 들어서 80장을 받아서 여기다 80줄을 저장을 했으면 견적서 상품은 뭐 한 300개 그 정도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300줄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상품에는 뭐 이 공급자
공급자들이 갖고 있는 상품이 여기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컬럼 두 개가 빠졌죠. 상품 번호, 여기는 수량하고 금액. 금액은 이 상품 번호에 해당하는 단가랑 수량하고 곱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이렇게 될 거고, 아마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품이 아마 특정 공급자에 속한 상품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2번을 눌러서 이렇게, 그쵸? 이 상품이 아마 특정 공급자에 속한 상품일 거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포린 키 같은 경우는 위로 올리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올려 놓겠습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완성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요 선을 연결하냐 안 하냐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을, 동일한 상품인데도 여러 업체에서 서로 다른 견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번호는 여러 다른 공급자가 어떤 견적하는 상품 번호가 다 다른 상품, 같은 상품을 서로 다른 공급자가 공급한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다, 우리는 같은 상품이라도 서로 다른 공급자가 공급하는 상품은 상품 번호를 다르게 매기겠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견적서 시스템을 관리할 때 똑같은 새우깡이라도 A 업체에서 제공한 새우깡하고 B 업체에서 제공한 새우깡은 서로 다른 업체 새우깡이니까 상품 번호를 다르게 줘서 상품을 관리하겠다. 그러면 이거 선을 연결하는 게 맞고, 아니다, 우리는 A 공급자에서 공급하는 새우깡이나 B 공급자에서 공급하는 새우깡이나 같은 새우깡으로 같은 번호로 취급하겠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없는 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 없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상품은 공급자가 뭐 만든 것이 아니고, 공급자는 그냥 우리한테 팔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유 상품은 있을 거고 판매만 하는 거니까, 상품이 공급자한테 속해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상품은 별도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챕터 A 정답은 그 8-5 정답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레이어 네임 5번. 그런데 또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같은 상품도 업체에 따라서 견적서 가격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단가가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단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쵸? 여기에 단가가 들어가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가가요. 업체마다 견적서의 단가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떤 업체는 더 싸게 하고 어떤 업체는 비싸게 해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 상품의 규격은 일정한 거고 단가는 견적서마다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것에 대한 한번 샘플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가 보고 이거를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보면 공급자, 이 공급자 등록번호라는 거는 사업자 등록번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냥 사업자 등록번호라는 게 더 좋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직접 쓰는 말이니까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도 사업자 등록번호로 그냥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요. 뭐 105 컴퓨전, 204는 G마켓, 뭐 3085 쿠팡,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견적서를 뽑아서 그걸 저장을 하는데, 그냥
견적서를 만들 때마다 1, 2, 3, 4, 5, 6, 7, 8, 9 하고 견적을 뽑을 때마다 견적서분은 쭉 증가합니다. 이걸 프라이머리 키로, 지금 노란색이 프라이머리 키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또 이제 적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번호는 이 견적서를 누가 견적을 한 거냐, 그쵸? 어떤 공급자에서 낸 견적이냐,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공급자의 지금 견적서 이게 다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견적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는 이 견적서 내에는 이 상호 대표자 주소 업체 종목 이런 게 다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 번호만 있으면, 이 사업자 등록 번호만 있으면 어떤 사업자 등록 번호에 상호가 뭐고 대표자가 뭐고 그런 건 공급자 테이블에 다 있기 때문에 견적서 테이블에는 사업자 등록 번호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거나 사이트를 만들 때는 이제 화면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화면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싶을 때는 이 테이블하고 이 테이블하고 공급자 테이블하고 견적서 테이블하고 조인을 해갖고 조인한다 그러거든요. 조인을 해서 보여주면은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견적서에서는 그냥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프라이머리 키만 적는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상품이 이제 뭐 있겠죠. 1번 상품은 뭐 AMD 5600X, 뭐 2번 상품은 삼성 SSD, 3번은 아이폰, 4번 뭐 엔비디아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견적서 상품 있잖아요. 우리가 냈던 요 견적서 상품, 이게 이제 어떤 업체에서 어떤 상품을, 어떤 견적서에서 어떤 상품을 넣었냐가 이 데이터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1번 견적서, 1번 견적서는 컴퓨전이 한 거예요. 그쵸? 2번 견적서는 지마켓이 한 거고, 3번 견적서는 쿠팡이 한 거고, 그 1번 견적서에 보니까 상품 번호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1, 2, 3. 그래서 여기 보면 상품 번호 1은 AMD 5600X죠. 이거 33만원에 공급했다. 그리고 2번은 15만원, 3번은 200만원, 그리고 수량이 있고 금액은 단가 곱하기 수량이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견적서에서는, 2번 견적서는 누구예요? G마켓이 공급한 거잖아요. G마켓의 견적서에서는 1번 상품이 AMD가 또 30만원이다. 아까보다 가격이 싸네요. 그쵸? 얘는 20개에서 600만원. 또 아이폰은 190만원. 이것도 좀 더 싸네. 그래서 10개에서 1900만원 있고, 또 SSD 10만원, 3번 견적서에서는 상품이 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1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1번 견적서에 3개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금액이 330, 150, 200, 2000 다 합치면 2480만원이 되겠죠. 그럼 1번 견적서 상품 3개 2480만원, 그게 여기에 총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2480만원. 그리고 2번 견적서에는 상품 2개가 들어갔어요. AMD랑 이제 아이폰하고 들어갔는데 얘는 600하고 1900해서 2500만원, 2500만원이 들어간 거고요. 3번 견적서 상품은 1000만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공급가액은 부가세에 여기 총계의 11분의 10, 부가세는 11분의 1. 그쵸? 공급가격은 11분의 10, 부가세는 11분의 1.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그냥 총계만 보지만 실제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요 공급가액을 받는 거고, 부가세는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는 이제 부가세로 내는 거고, 우리가 상품을 지불할 때 그 가격 속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요 공급가액이 11분의 1이고 공급가액의 11분의 10, 부가세가 11분의 1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총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구성을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견적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견적서를 우리가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견적서 이제 수십 장, 수백 장, 수천 장 오는 거를 저장을 하고 싶단 말이죠. 저장을 할 때 우리가 테이블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될 거고, 이래야지 제일 효율적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테이블 4개가 필요한 겁니다. 공급자 견적서, 상품, 견적서, 상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고,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런 ERD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견적서를 보면은 우리가 딱 이런 ERD를 그리고 이런 ERD를 시스템화해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만들면 이런 형식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이런 이 견적서 모양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는 이런 ERD가 된다.